안녕하세요. 속공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집 전화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집 전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연락도 응급 상황도 모든 게 집 전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기를 확인하고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가족들과 통화하던 그 시절. 집 전화는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 전화가 편리한 수단이 아니라 위험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집 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화 사기 대부분이 어디로 오는지 아시나요?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집 전화입니다. 왜일까요? 집 전화는 번호가 공개되어 있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아파트 단지 명단에 나와 있거나 각종 회원 가입할 때 남긴 번호입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전화로 집요하게 전화를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전화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집 전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집 전화가 위험할까요? 첫째, 집 전화는 주로 혼자 있을 때 받습니다. 옆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집 전화는 공식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 전화로 오면 일단 믿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전화들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합니다. 연금 수령액 조정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생년월일을 말하면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녀분 성함도 확인차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씩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번호로 전화가 또 옵니다. 검찰청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수집한 정보로 신뢰를 높입니다.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맞으시죠? 아드님 성함이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정확하니까 더 믿게 됩니다. 또 이런 전화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이신데 아직 받지 않으셨네요. 근처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확인만 하겠습니다. 검진은 실제로 필요한 일이니까 의심 없이 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다음 사기의 재료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긴급 전화입니다. 어머니, 저 철수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조금 다르면 감기 걸려서 목이 쉬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집 전화로 이런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확인도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수법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귀하의 계좌의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계좌를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해지하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뱅킹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을 다 털립니다. 실제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마 집 전화로 사기가 오겠어. 그래서 방심했지. 목소리가 정중하고 공식적이어서 의심을 안 했어. 혼자 있을 때 받으니까 확인할 생각을 못했어. 바로 이 점들이 집 전화 사기가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르는 번호는 절대 길게 통화하지 마세요. 집 전화로 오는 공공기관 전화는 대부분 안내만 하고 끝납니다. 개인 정보를 묻거나 돈 이야기를 하거나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공공기관은 집 전화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예의 때문에 끊지 못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기꾼에게 예의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집 전화로는 절대 정보 확인을 하지 마세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족 이야기, 이건 확인이 아니라 수집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공공기관이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정말 필요한 전화라면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절대로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집 전화는 벨이 울리면 천천히 받으세요. 급하게 받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한 뒤 받으셔도 됩니다. 정말 급한 전화라면 다시 옵니다. 받고 나서도 서두르지 마세요. 급합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더욱 천천히 생각하세요. 사기꾼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재촉합니다. 네 번째,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전화 왔는데 맞는 거야? 그 한 번의 확인이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 급한 일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요. 친구가 대신 전화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렇게 미리 약속해두면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다면 집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래 쓴 번호일수록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꼭 필요한 곳에만 알려주면 사기 전화가 확 줄어듭니다. 또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예 집 전화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녀와도 병원과도 은행과도 모든 연락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는 차단 기능도 있고 문자로 확인도 되고 통화 기록도 남습니다. 집 전화는 이제 편의보다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해지를 고려해 보세요. 요금도 아끼고 사기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녀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 전화를 계속 쓰신다면 함께 점검해 보세요. 엄마, 요즘 집 전화로 이상한 전화 안 와? 급하면 나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미 이상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셨다면 지금이라도 조치하세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하세요.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이상 거래를 감시해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112에 신고하세요. 창피하다고 숨기면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빨리 조치할수록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알리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 전화는 예전의 안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기의 입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길게 통화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끊고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집 전화 사용을 줄이거나 정리하세요.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집 전화 사용 여부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계속 쓸지 정리할지 아니면 사용 방식을 바꿀지 결정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조심하자는 생활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속공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